이게 우리 토양 분석표. 이걸 보나 요걸 보나 조금 차이 나지. 높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와 요거 차이는, 요거는 중간에 조금 낮은 건 유기물이 조금 부족하고 거의 다 높거든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해. 근데 요거는 pH가 좀 안정이 되고, 요거는 pH도 높아요. pH가 높아요. 요거는 pH 6.2, 요거는 pH가 6.2 똑같은 겁니다. 이 그림이 조금 다르죠? 그림 여기 작아 보이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림 요게 저 pH 낮아 보이죠? 뒤에서 제 뒷그림을 보니까. 근데 요것도 6.2, 요것도 6.2 똑같아요, pH는. 그런데 요 뒤에 배열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요거는 좀 이시가 좀 낮은데 요거는 이시가 높죠, 끝에. 그래서 이 시 값은 작물의 온도 값에 비례한다. 그 말은 우리가 요거만큼 됩니다. 잘 그렸는데 꼭 1cm 돼. 1cm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워 해보니까. 요거만큼 그려가지고 1cm 틀리는 게 좀 어려워. 계절을 나누고, 이 계절을 값을 나눠 놓고 이 계절의 12량을 맞추면 되는데, 요건 대충 하고, 그러면 얘들이 계절의 축을 잡아 놓으면 우리가 편리하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온도 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온도 값이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가 12월 31일이면 여기는 6월 30일, 9월 30일, 3월 31일. 자, 요렇게 해놓고 나면 요 계절의 축을 보면 전후 한 달을 그 계절로 보면 1월 15일이 우리나라에 제일 추운 거고 7월 15일이 제일 더운 것 같더라. 그러면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6월 15일에 출발해서 8월 15일에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럼 겨울은 12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 자, 이렇게 나눠놓고 봄은 언제고 봄은 언제가 끝이 나느냐. 3월 15일에서 4월 15일. 그러면 가을은 9월 15일에서 출발해서 11월 15일까지. 그러면 이게 계절의 중심의 축은 요게 4월 15일이고 7월 15일이고 10월 15일이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봄이고 여기는 겨울, 여름. 왜 이걸 나눠야 되냐면 이 계절별로 흡수 시간에 따라서 식물 성장하고 제일 적정한 이 식값을 공급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냅니다. 네덜란드 양액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얼마를 줘야 작물이 잘 자랄까 이렇게 되겠죠. 이 기준을 만들어내므로해서 모든 게 이제 기준값이 설정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겨울에는 이 시가 2.7이야. 2.7이야. 여름에는 1.8. 그리고 봄, 가을로서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라는 수준. 그러면 계절이 12월달 돌아가죠. 그럼 차가운 계절에 갈 때 여기서 더 이 시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은 하우스를 안 하고 자연 재배되는 것들은 노지에 준하죠. 그럼 노지는 봄에서 가을까지 이 짧은 기간이고 몇 개월 빠졌죠. 낙엽 지고 봄 순 날 때까지. 그래서 이 계절에 대한 비료량 측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활용해서 우리는 작물 재배라. 1차적으로 기준값을.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기준값을 비료를 이래 나눠 놓고 나면 우리는 토양이든 양액이든 그 뿌리가 분포한 뿌리가 땅에 내리고 사는 수분량 자, 토양이나 뿌리가 내려간 수분량 50%가 능가되면 뿌리가 호흡작용에 좀 부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표가 요거는 지금 이 시값이 측정기를 꽂았을 때 4.5가 나오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전기지연도도는 13.2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얼마 나오냐? 전기전도도 이것도 가격이 높게 나와 있죠. 그러나 얘는 얼마 나오냐? 2.2밖에 안 돼요. 그죠? 대표님 아까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걸 대제니까 우리는 1.5 뭐 2점 얼마 나오는데 아까 저거는 2.9 나오거든요. 네, 측정을 정확하게 잘 눌러가야 되는데 한 번만 강의도 중에 욕 한 번만 좀 있어. 네. 이게 정확하다고 AS 받아온 기라 하시더라고요. 예, AS 받아온 것만 요거 한 번만 읽어봐요. 그 찾기가 조금 네. 안 맞을 때가 간간히 나와요. 측정 눌러야 됩니까? 잠깐 있어 보세요. 수분은 99%, 1.67 나오네. 예, 1.67 나오는데 네. 이게 그 1.67에는 블루베리가 이상이 없어요. 1.67은 이게 정확히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찾기가 좀 쉽진 않아요. 죽고 있다는 거는 이 시간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거 쟀을 때는 뭐 9.9가 나오고. 예, 나옵니다. 그 위에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비료 성분이 잘 잡힐 때 나옵니다. 1점 몇 대는 안 죽습니다. 요즘 뭐 예. 안 했거든요. 예, 그 죽는다는 건 이미 이 시값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값이 높으니까 좋습니다. 요거는 1.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물 재배가 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작다. 작기 때문에 이 고추를 좀 열었다가 이제 때렸다가 이렇게 그래. 예, 그래서 얘를 갖다 줄게. 이거 두도 됩니다. 지금 예. 1.6 나오는 거는 괜찮네. 1.6 나오는 게 괜찮은 게 아니고 예. 그 일정한 부위에 흙이 섞여 왔는데 그 부위에 높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지금 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파봐야 돼. 뿌리를 파봐야 돼. 뿌리를 파보면 그 뿌리가 갖고 빨갛게 탄 자리가 나올 이파리가 탄 뿌리도 같이 타요. 이파리가 타면 이파리가 타면 뿌리 동시에 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값이 13.2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름 작물을 심거나 강한 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작물이 강한 종이 토마토가 상당히 강해요. 토마토는 잘 이슬도 안 맺어요. 이력도 안 뱉어요. 토마토는 자는데 여기에다가 상추 심으면 심는 순간에 바로 고치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상추를 심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가 높은 거는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파종을 언제 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시가 높으니까 일찍 심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좋은 기에 갔을 때 심어야 돼요. 요게 몇월달 심다 그랬죠? 9월 13일. 9월 13일. 작년에도 요래 한 거잖아요. 작년에는 9월 25일 25일에. 예. 안 죽고 잘 살았지. 잘 썼어요. 예. 근데 봄이 되니까 예. 이제 봄에 이제 한기가 열리니까 예. 그 말씀대로 그 잎하기가 많이 마르더라고요. 예. 예. 까맣게 많이 타고 예. 그 정도고 뭐 안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런데 겨울에 이제 질소를 먹어버렸거든요. 겨울에 질소를 먹어버렸다고. 그럼 지금은 현재는 또 비로 안 좋는가요? 지금은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지금 오늘 이거를 가져온 거는 이 양반이 9월 15일 날 증식을 할 건데 예. 뭐 기존에 우리가 하면은 뭐 저 축분을 넣든지 유박이나 이거 넣어야 예. 되는데 예. 한번 여기서 대표님 교육을 한 받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토양 관리를 해가지고 도마도를 심으면 좋을까 이쪽으로 줄게 하나 더 없어요. 요소는 좀 심어야 돼. 이게 뭐 요소도 간주로 뒤에 줘도 되고 그 지금 얘가 뭘 주는 것보다 저 빼는 게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주는 것보다. 작년에 그게 심고 나서 비가 많이 와가 요행일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심고 나서 비가 많이 와가 시원해가지고 자랐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계절이 지금 가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9월 달에 9월 15일이 가을 시작이지 않습니까? 근데 9월 달도 어떤 애는 또 더운 데가 많은 데가 있어요. 짧은 시간 더우면 이건 피해가 일어나요. 시원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기로 성분이 높은 거는 좋지 않다. 생산량이 도로 감소한다. 잎이 타고 비로성 제주도에는 이런 것보다 더 작은 거를 안 줬습니다. 1년에 백합을 2번씩 심으면서 안 줬어요. 뭐만 좀 요소만 주고 농사 지었어요. 연면식이요. 요거는 아마 한 2년 3년간은 전혀 안 딸릴 것 같아요. 비료를 안 주고 요소만 줘야 되는 상이죠. 그래야 더 작물이 장애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겨울에는 아무 필요 없어요. 겨울에 여기 추울 때 있잖아요. 이때 가서는 얘가 더 탱탱하게 좋다니까. 병도 안 해, 이거는. 병을 안 해. 너무 이식값이 높으니까 병을 안 해.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약간 흰가루병이 약간 많이 들어가고. 흰가루에. 예. 흰가루가 약간 온다는 소리는 그 시기에 착과 일화방이 착과된 과실이 많이 달려가지고 잎이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실내 습이 좀 떨어졌을 수 있고 실내 습이. 이파리에 아침에 가면 이파리 예. 표면에 그 습기가 예. 수분이 많이 보이더라고. 예. 그 도마도 줄기에 여기 이 표면에 있는 잎하고 이래하고 여기 물방울 맺힌 거하고 달라요. 물방울 맺힌 건 아니죠. 물방울도 예. 도마도는 이래가 잘 안 맺힙니다. 여기에서 이슬을 맺으면 물방울을 맺는 거하고 온도 편차에서 생긴 결로 현상은 두 가지 달라요. 결로 현상 생긴 거하고 이파리가 여기서 이슬을 내놓은 거, 일액을 내놓은 거 두 가지 다르다. 일액을 내놓으면 비료량이 부족하다는 소리고. 잠깐만요. 아반떼 차 좀 빼달라는. 예. 그래서
요 잎이 아디비즘이냐 노란색이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잎이 노란색 그 테두리 그 다음에 노란색 반점 요것들은 다 가리가 됩니다. 요것보다 심해지면 빨간색이 테두리가 돌아요. 빨간색이. 그 가리 가다에서는 요거는 가리 가다에서 노란색이 발생하고 가리 가다는 거의 대해서 노랗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요게 뒤비질 때도 있고 뭐 안으로 오밀 때도 있고 그런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강원도 여름 배추가 가리 가다된 비료를 주게 되면 잎 테두리가 타면서 녹아서 죽어요. 꿀통 녹아서. 근데 그거는 배추가 반쯤 녹아고 반쯤 살아있어요. 근데 비료가 또 이슬을 맺어가 죽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배추가 비료가 부족해지면 잎에 이슬이 맺어요. 일액이 맺으면 요거는 일액은 영양소 중에서 아미노산 단백질 얘네들은 여기 이슬 맺어가 요리 타고 내리면 여기 쌓여요. 그러면 이파리가 이에 덮인 것도 있고 그래요. 이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노균병이 발생해요. 노균병이 아니고 잿빛곰팡이. 잿빛곰팡이가 발생하면 이 잿빛곰팡이는 아미노산 단백질에 쌓였던 거 요걸 먹고 촉수를 뻗쳐가지고 배추를 먹어버리고 뿌리를 삭혀 먹어버려요. 그러면 비료를 적게 줘서 이슬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배추가 꿀통이 되거나 그 다음에 무름병이 되거나 그 다음에 잎이 또 홀라당 가위보다 말라지는 경우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요 겉잎이 착착 여기 죽어 들어가요. 한 장, 두 장 죽어요. 매각이 죽어 잎에 살아있어요. 왜 죽었느냐? 영양소가 이게 나가고 이거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안 나오기 전에 비가 자주 왔으니까 살이 빠지게 죽는다. 이거는 비료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가위빨이 한 장 한 장 없어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영양이 잎 속에 노란 거는 별 영향이 없어요. 노란 이파리는 이파리 새카맣게 진한 거 있죠? 그게 영양이에요. 그러면 밑에 요거부터 없어지죠? 토마토 심으면 요거 없어지죠? 예. 요거 착착착 올라가잖아요. 그 영양의 관하고 관계 있어요. 영양의 관이 얘가 햇빛을 받아가 영양 일을 많이 하면 얘는 영양 주는 게 계속 공급해줘요. 근데 얘가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영양을 공급을 못 받아요. 지가 만들어줘야 받아 먹을 건데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받아 먹지 못해. 그럼 생장점으로 이쪽으로 많이 가요. 중간 부위를. 그러면 비가 올 때 많이 이파리가 노랗게 말라지고 겉잎이 말라지고 쏙통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름병은 이슬을 맺어가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잿빛곰팡이에서 내려앉는 게 무름병이 있고, 꿀통 배추는 가리비를 많이 줘서 여기 일액을 맺어가지고 진하게 맺어가 여기 살살 녹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싹 녹아버려요. 그 세 가지 방법인데 전체 요거는 비료를 많이 줘서 일어난 일이고, 꿀통 배추는 이거는 비료 과다, 가리 성분이 많은 비료 과다. 그 다음에 물렁병. 이 물렁병은 비료를 적게 줘서 이슬을 맺혀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식물은 이게 영양이 잎속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영양이 없으면 여기다 잇을 방울방울 맺어요. 그게 양이가 된다. 그리고 마디가 늘어지는 거 도마도 심으라고 어떤 집에 마디가 늘어지는데 요 집에는 마디가 안 늘어질 거예요. 질감이 많이 듭니다. 아니 예? 근데 겨울에 하면 아니요, 가을에 길어요 이게. 예 쫙쫙 늘어지. 그럼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뭐 그죠? 복잡. 그거 특히 이제 북쪽에 예. 북쪽에 오면은 사실은 저도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이 생각이 그 온도 때문에 북쪽이 우리가 햇빛 뜨는 그 반대편에 있기 예, 예. 때문에 온도가 모여서 그랬는지 아니요. 이 정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지. 북쪽에서는 물렁병 요거 물렁병하고 그 다음에 겉잎이 노랗게 죽어 없어지는 거. 그거는 비료 부족에서 겉잎이 다 말라지고 그래요. 비가 오면 이파리가 한 장 한 장 말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가을에 배추 뺄 때 되면 이파리 말라지고 들어가죠. 네. 그 맛이 없어요. 그 전에 아랫잎이 조그마한 게 한 개 노랗게 말할 때 요소를 살짝 줘야 비를 줘야 돼요. 그 가을에 줄 때는 온도가 내려갈 때는 가리 성분도 같이 줘야 돼요. 약간. 그러면 요 이파리가 안 말리지고면 그냥 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고운 김장을 담아놔도 맛있어요. 그 건이파리가 많이 말란 것일수록 김장 담아놔도 맛이 없어요. 영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지파리가 말라지고 가지고 노랗게 쏙쏙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해 보면 배추밭에 싹 다 건이 말라 건이 없어지고 노란 쏙통만 남아있죠. 노란 쏙통 안에 쏙통만 딱 남아있다. 그게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고 우리가 하우스에서 겨울에 재배되는 도마도가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북쪽에는 온도도 낮고 환기를 북쪽에 시켜야 되는데 이게 대형이면 그게 불가능해요. 남쪽에는 안 열고 북쪽만 이러면 이거는 북쪽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 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북쪽에 일부 조금 환기하고 닥터로 가지고 도마도 불어 가지고 이어서 바람이 들어가서 다시 이래 순환해서 이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내 습이 안 빠져나가요. 습도가 닥터로 가지고 바람을 불어야만 안정적이다. 그런데 북쪽하고 남쪽하고 보면 이 시기를 다르게 먹어야 돼요. 북쪽은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양이 조금 먹기 때문에 농도가 더 높아야 돼요. 북쪽 쪽에는 그늘이지기 때문에 이 시값을 더 높여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딸기를 재배하는데 딸기가 뭐죠? 딸기가 이래 재배하는데 2단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파리들이 일을 하는 양하고 여기에서 이파리가 일을 하는 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그늘이지기 때문에 광합성 양이 적어요. 비료가 있어도 못 먹는다. 비료가 있어도 못 먹을 때는 비료량을 더 늘려야 됩니다. 비료량을. 그러니까 도마도가 북쪽에 있어도 비료값을 더 늘려줘야 돼요. 먹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딸기 밑에 있건 위에 그늘이지거든요. 요게 1단 2단이니까. 근데 LED를 켜면 안 낫겠냐? LED를 켜도 전기세보다도 비료중이 더 싸게 칩니다. LED는 고장이 나지만 비료물 주고는 고장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보면 여기다 전기 담으면 그 전기세하고 시설비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 북쪽에 있는 도마도가 더 키가 떨어지겠죠. 늘어지는 거는 이 시값이 낮아서 그래요. 겨울에 작년에 그 대구 쪽에 저 옥포에 이 집에 하우스가 한 4,000평이 됐거든요. 고추가 딱 비쌀 때 이빨 실어줬거든요. 그 전에는 양액을 1.8을 공급했는데 제가 가서 얼마를 공급해주냐 양액을
3.3에서 마디가 조금 늘어나길래 3.7을 공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잔량을 2.5 이상을 가려야 된다. 2.5 이상. 그리고 A통, B통, C통, D통 4번 통에 요소를 2포 1톤에 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액의 잎을 보고 잎이 얇거나 테두리가 노랗게 타면, 노란색이 타면 테두리 생기면 A통, B통만 있는 양액이라면 질산 아모늄 양을 늘리면 됩니다. 질산 아모늄 양을. 우리가 양이 비겠습니까? 아니면 뭘 아닙니다. 점적으로 일반 우리 비로 사가지고 여기 조금 전에 북적인데 이거는 아까하고 틀린데 제가 이 시가 제 땅에는 얼추 저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북적을 따로 해봤더만은 처음에 0.7이 나와요. 예. 이 시가 그러니까 잘못됐다 해가지고 다시 재측정을 하니까 8.4가 나오더라고. 그 똑같은 기술센터에서 뭐 같은 지역이니까 기술센터에 했을 때 8.7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를 이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 1차 했더만은 0.7이 나왔어요. 이 시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존의 땅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이거 이상하다 다시 한번 해주시오 이랬더만은 예. 8.4가 나왔어요. 예. 두 번째제니까. 예,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이게 시로를 할 때 조금 편차가 생기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이시값이 기본이 그 일대 그 내 밭에 살 때 좋은 자리, 중간 자리, 나쁜 자리 이 세 곳의 정도를 따로 그 이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 분리해가지고 우리 편차를 줄여야 됩니다. 겨울에 일조량이 적으면 온도가 낮거나 일조량이 적으면 이시값을 높여 먹어야 됩니다. 그건 겨울에 일조량이 부족하거나 일조량이 낮거나 온도가 낮을 땐 이시를 더 높여 먹어야 된다. 그런 기본 베이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자라는 거는 이 계절에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 맞다고 전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식물이 온도나 환기량의 습도에서 또 조금 다르게 움직이니까 양달, 음달 다르고 또 다르다. 그래서 기본은 가을에 가면 단풍이 들어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겨울을 가는 시기점에 첫 얼음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유막 코팅해서 식물을 단풍을 들이고 난 다음에 야물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과실수 같은 거는 단풍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 엽채류 같은 건 이제 과채류 같은 건 심어서 이제 수확철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도마도라면 일화방의 꽃대가 나온 위치에서 이파리 5cm가 한 43cm 넘어야 된다. 여기서까지가 최소한 43cm가 넘어가야 돼요. 일화방에서 그래야만이 일화방에서 완숙 도마도가 안 쪼개진다. 이 잎이 작은 것에서 도마도로 힘을 실어버리면 여기에 도마도 이런 거는 쪼개져요. 왜? 이게 종방향 길이가 짧아서 이 살이 못 붙어요. 여기 짧으니까 살을 붙이면 쪼개져 버려요. 그런데 대표님, 예. 일반적인 지금 도마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마도 농가거든요. 예. 그게 이파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길이가 예. 도마도 가에 이래 생식 생장으로 그 영양 생성 말고 생식 생장으로 가야 가가 커지고 그런다 그래 일반적인 우리 주위의 농가는 이파리 주르는 거를 그거를 좀 농사 모토로 생각하거든. 이파리가 작은 집에 가면 사실은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육단이나 오든 하면서 가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원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요거하고 별가고 절간이 길어진 거 절간이 짧아진 거 차이예요. 비료량이 적정하면 절간이 짧아집니다. 더 주면 죽어버리고 더 짧아지다 죽어요. 그래서 요 절간 거리에 맞는 비료량, 요 절간 거리 마디 간격, 그 마디 간격 맞는 비료량을 요래 찾아낸 거예요. 이 두께하고 여기서
편차를 조절하면 된다. 도마도 마디를 편차. 그래서 좀 전에 이 시값을 설명한 게 있잖아요. 양에게서 그 대구 옥포에서 4,000평 온실에서 이 시값을 차지한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값을 맞춰서 겨울에 이 시값의 근간에 만들어서 생산량을 넓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기를 사용해 보면 이 시값을 맞추면 절간이 좁아져요. 비료를 적게 주면 마디가 늘어지고 이 시값이 높게 나온다 해도 가리가 높은 거는 절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 가까운 여기도 그 오이 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는 동생이 오이 열고 나면 조금 잘 따먹으려고 작년에 NK 비료 줬으니까 금방 마디가 쭉쭉 늘어져 버려요. 마디가 늘어져 버려요. 대표님 저희 생각에는 이 씨가 높으면은 예. 비료 흡수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씨가 낮아야 비료 흡수율이 높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동일합니다. 예? 그건 이 동일합니다. 씨하고 그럼 비료 흡수라고는 안 틀립니까? 동일합니다. 이 씨가 높아도 그럼 일반적인 비료 흡수는 낮아나 높아나 같이 간다 말씀입니까? 그 김치 재르는 것 같습니다. 김치 그 우리가 물에 담가 재를 때 있잖아요. 비료량이 더하면 김치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비료량이 저 소금이 많으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소금이 작으면 배추가 먹고 영양제가 되고 펄펄 살아나요.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잎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지상부에 있는 잎이 두께가 내려가는 영양량이에요. 이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비료를 먹어내지, 이 물을 먹어내지. 이 두께가 얇은 이 비료를 못 먹어내요. 여름에 비가 오는데 그 뒤날 가면 고추가 시들고 있잖아요. 시들고 있으면 어제 비 왔는데 고추 고래 물이 절렁절렁한데 왜 시드느냐? 잎 두께가 비에 의해서 영양이 빠져나와가지고 뿌리가 여기 있는 뿌리가 설사라고 있다. 식물은 자세히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딱 집어가지고 요거 왜 이러노 하면 답이 없어요. 한 부분만 행동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잎의 두께가 첫째는 두꺼워야 되고 단단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 베이스에서 비료량하고 같이 해요. 뿌리가 80 이상을 이용해야 돼요. 80% 이상. 그 다음에 지상부하고 이 교류 맞고 우리 여기에다 연면시비 하는 게 이렇게 합산해야 되는 거지. 뿌리가 전량 자라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워요. 뿌리만 100% 자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상부 연면시비 해주는 거. 뿌리가 100% 자라면 영양을 조금만 충전이 잘하면 고루 먹는데 그늘어지면 아랫잎이 영양 생산을 적게 해요. 그럼 요 영양성이 우리 하우스의 밀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 이파리가 일을 안 하면 요게 떨어지니까 동시에 요건 한 개 나버려요. 상부시성이 생겨요. 식물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랫잎 떨어지는 순간 한 개 나버려요. 그럼 영양 손실이 반환해서 깨야 돼요. 근데 요 잎에 영양을 연면식에 공급해주면 조금 뿌리 비료 작더라도 영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도장지가 안 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도장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름에 과수 같은 이래 여러 가지 잎이 있는데 요 밑에 잎은 영양 생산 못하니까 영양을 과일이 안 커버려요. 그럼 그런 것들은 연면식 해주면 과일이 자라고 안 해주면 안 자라고. 얘가 안 자랄 동시에 얘가 못 자랄 에너지가 위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자기 팔다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이 일어나 식물은 생식기 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기 때문에 한 가지에 여기에서 잎이 뚫고 영양 생산을 많이 하면 여기에서 뿌리에서 영양소가 위로 가고 여기로 가요. 따로 놀아요. 따로. 그런데 도마도도 별로 안 크면서 도장지가 많이 나는 곳이죠. 그죠? 그게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잎 두께가 얇은데 하엽이 말라 죽기 때문에 그래 벌어지는 일이. 하엽이 말라 죽으면 상부가 또 자꾸 자라요. 도마도도 작고 잎도 비실비실하고 키만 찍찍 크고 아까 비실비실한 그건 전체 밸런스 속에서 토양에서 균형이 깨졌어요. 토양에서 균형이 깨지면 키만 쭉쭉 자라고 가지만 자꾸 돋아나요. 그런데
도마도가 영양이 없으면 도마도를 지가 키우고 힘을 더 남기는 그 행동 안 해. 왜? 식물들은 잎 두께가 얇으면 내가 선 자리에서 햇볕을 작게 본다. 햇볕을 작게 보면 햇볕을 더 가게 해서 키를 더 키워요. 자꾸 뻗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디가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겨울에 마디가 늘어진 거는 흡수 시간이 짧아서 그래서 겨울에 이식값이 올라간 거예요. 겨울에는 2.7이에 여름에 1.8밖에 안 되지. 여름에 더 잘 먹고 잘 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흡수 시간 양. 낮에 먹고 저녁에 달아야 돼. 이 양이 밸런스를 맞춰. 그래서 바람 번지라든지 바람이 많이 소통이 되는 그런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큰 틀 속에서 내 밭에 내 농장에 일어난 일을 조금 gem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달라져요.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기본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역에 되는 작물들을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서로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토양질전자 분석표에 의한 성분과 우리가 자람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물을 며칠 만에 줘라 말도 없잖아요. 이제 저거 측정해서 꽂아가서 함수량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사질 땅에서는 측정치가 수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요 정도 되면 맞다 싶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계절의 이식값 이거를 찾아놨지만은 여기에서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눠놓고 하면 식물이 부드러우면 딱딱하게 만들죠. 그 딱딱하게 만드는 요 가리가 좀 많이 간여를 합니다. 가리가. 그 가리가 딱딱하면 간여를 하나, 가리는 또 이동이 빨라요. 물을 뿌리면 또 이동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갱도를 만드는 거는 또 그 영양 물질을 써야 돼요. 예, 갱도는 칼슘, 탄산 칼슘 종류. 그 다음에 칼슘에 액상규산, 그 다음에 생석회, 요렇게 갱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걸 활용하도 우리가 그 또 약재 속에서도 빛나리를 하는 살충제가 억제를 시키는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심었을 때 우리가 그늘을 끼우는데 그늘을 끼우는 거는 온도 낮춘 거죠. 그늘을 차단한 거는 흡수 시간을 줄인 거고. 근데 그늘을 끼우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또 자라버리거든요. 키가 크죠. 그늘 끼우면. 그래서 그 키 크는 걸 비료 양으로서 잡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자재로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일찍 심어가 고추를 일찍 심는 요인은 남보다 체형을 키워가지고 많이 달겠다는 거죠. 많이 다는데 겨울 하우스 고추가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방앗달이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요 잎의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3cm 이상이면, 잎의 크기가 13cm 이상이면 고추는 1등이다. 그리고 애호박은 꽃핀달이 잎의 크기가 27cm,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cm, 딸기는 15cm.
그 작물마다 그 매뉴얼을 개발해서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그 계절에 작물이 소화시킬 수 있는 비료량, 그 잎이 소화를 잘 시켜주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잎에다가 연매 11호서 요걸 돕는 거죠. 이파리의 영양을 줌으로 인해서 뿌리에 내려간 양을 늘려서 뿌리를 발달시킨다. 그래서 강원도 서춘천의 배추 뿌리 혹병은 뭘로 잡아주냐면 골드 그린 설탕으로서 잡아줬거든요. 미생물을 엮거나 살충제를 쓰거나 해서 뿌리 혹병을 잡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계속 돈이 많이 든다. 그럼 잎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뿌리에 혹병 달린 뿌리는 영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셰뿌리를 만들어서 뿌리 혹병을 굶겨 죽인다. 영양 이동을 막아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 선충이 달라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충이 달라붙으면 수시가 떨어지죠. 선충이 달라붙으면 선충이 달라붙은 상태에서 우리는 뭐 잎을 계속 사르게 할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런데 과실이 있으면 그건 실패작이 돼요. 과실이 안 열리고 잎이 아직까지 건강할 때는 선충이 달라붙을 때 연면시 해버리면 잎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 선충 들은 곳은 영양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셰뿌리가 내려서 선충 없는 대로 새로 뻗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선충이 들었어도 우리는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토마토가 열어서 익어가면서 나무가 죽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역시 잎 두께가 얇아서 죽는 거다. 여름에 비가 와서 노지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잎 두께가 얇아서 죽는 거다.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러면 퇴비나 비료량을 늘려놔야 돼. 그 잎 두께가 얇아지면 복합 비료나 비료를 더 줘야 돼. 잎 두께가 얇아졌어. 그리고 물이 차서 죽는 경우도 있고 토마토는 좀 물을 싫어해요. 노지에서는 두둑을 높게 만들어야 되고 그 텃밭에 심는 거와 지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들 노지에 심어서는 판매 잘 안 해요. 지금은 토마토가 시장에 나와가 팔릴 정도인 것 같으면 거의 하우스에 재배해요. 우리 텃밭에 심는 거는 우리 일부에서 노지에 심어서 뭐 집에 먹거리용을 쓰는 거지 자가 생산 먹거리 하는데 시장에 그 출하될 정도면 토마토를 심다면 이미 온실에서 안 하면 비가리면 안 하면 재배하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지에 있는 건 두둑을 높게 만들어서 잎 두께를 충분히 유지하게 해주라. 그 비 오기 전에 연면식 할 때 설탕을 좀 더 넣어줘라. 그렇게. 대표님, 예. 저쪽에 무슨 저거는 포도막 테이프 가운데인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 흥예. 아니에요. 그 토양 분석기 그거요. 요거에. 예. 예, 샤인 5년생에. 뒤쪽에다. 예. 샤인 5년생에. 그럼 대표님, 예. 저 하시기 전에 잠깐 아까 전에 적고 있죠. 예. 저기 도마도 정식하게 이제 토양 관리를 할 때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요소만 조금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하면 대충 좋겠습니까? 100평에 한 포를 하면 0.8이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4.5라면 할 게 없어요. 그냥 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배추 모종을 지금 요즘 팔고 있잖아요. 이 흙을 뜯어가 배추 모종을 심어보면 아마 바로 오그러질 거예요. 오그러져 이렇게. 여기 요 흙을 뜯다가 좀 화분에 담아놓고 배추 모종을 한번 심어보라고. 그럼 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린 상치 모는 심으면 더 금방 알 수 있고 열에 약한 거. 요거 심는 순간에 이거는 바로 오그러질 거니까 장애가 바로 발생한다는 거죠. 안 그러지면은 그러면은 조금 뭐 비료를 조금 요소를 조금 하든가. 예, 요소를 100평에 뭐 한 반포에서 한 포 정도 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우리 측정기를 꽂았을 때 이 정도 나온다면
잎이 꼬부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게 저 척진기가 네. 토양에 수분이 좀 많을 때는 조금 높게 나오고 수분이 조금 없을 때 조금 낮게 나오는 예, 그런- 꼭 손으로 잡으면 같이 나와요. 아 손으로 잡. 예. 그래서 요 사이마스켓은 이건 지금 몇 년생이죠? 한 5년 정도입니다. 5년생 그 달린 착과량은 많이 안 달렸습니다. 많이 안 달렸어요. 이게 그 800평인데 예, 그거 한 마을 한 2,000동에서는 예, 800평에 어, 600평에 약 한 2만 개 싸라 그랬거든요. 600평에 600평에 앞으로 한 2만 개씩 싸라 그랬는데 600평에 2만 개 싸는 것 같으면 근데 예. 내가 팔을 한 12평에 6을 100평에 10kg씩 이거 반주를 했지만은 약한 나무는 그냥 싹 다 말아주고 지금 그 물을 주는 방식 지금 전적은 점적으로 그냥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점적 줄 때 예. 어떤 방식으로 주냐고요, 비료를 줄 때. 아 밀을 녹아갖고 500리터 기준 해가지고 예, 간주하고 예, 관주 몇 시간 간주했어요? 그 관주 다 들어가면 뭐 한 20분 더 끄고 이랬는데 500리터 다 들어가면 예, 예, 물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고기 500리터가 다 들어가면 한 20분 더 퍼고 안 퍼고 이랬거든요. 한 번에 다 들어가요. 예, 한 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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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갖다가 800평에 간데 500평에 800평. 800평에 이게 5년생이에요. 예, 예. 5년생 나무에 2,000평인데 5년생이 예, 예. 그리고 800평을 얘기하는데 예. 다 똑같이 했지만은 양쪽 다 신차는 나무는 다 주고 예, 예. 그리고 그게 그전에까지는 암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상했는데 온도하고 그 비온 시기하고 또 그걸 봐야 되고요. 전목입니까, 산목입니까? 전목입니다. 전목. 전목이야. 대부 현상은요. 외부 현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비빔입니까? 아니, 이거 같아요. 그저 오씩 하는 길때 예, 내가 옆에 심어가고 삼목 심어가 이래 갖다 붙여나가는 게라서 뿌리가 두 개거든요. 예, 예, 예. 대부 현상 이런 건 없어요. 아, 예. 이래 깎아 붙여갖고 이래 나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씌었다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삼목 뿌리, 전목 뿌리 두 개거든요. 사목뿌리, 주목뿌리야. 그리고 부실한 나무는 착과량은 왜 이게 부실해지는 원인이? 처음에는 좋아서 똑같이 달아놨지만 네. 관주력 되고만 신천 나무는 잎이 다 말라들어 뿌리. 잎이에. 예. 예. 이 나무가 그 전년도의 착과량은 그 앞에는 얼마 못 달았었어요. 그럼 이게 안 달려가지고. 지금 5년생이라도 착과량이 그래 많이 없었다는 거죠. 예. 이때까지 착과량이 없었다면 이 나무의 위치가 조금 이제 5년생이라도 많이 못 달고 4년생이도 많이 못 달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돼요. 한 가지. 가수원이 우리가 전목에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없다. 그 다음에 배수는요. 배수는 잘 되는 땅이지요. 내가 국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두 군데인데 네. 한 사용. 군데는 안 했고 두 군데 했는데 두 군데가 무슨 저거 적어놨잖아요. 예, 사용토요. 예. 토양 성분 해당 없어. 배수 등급 매우 불량 나와 있네요. 분량 나와있어요. 예, 배수 등급이 이제 가니까 매우 불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배수가 우리 대표님은 좋다 했는데 배수가 매우 불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불량. 요것들. 우리 이런 건데 비만 거치고 쫙쫙 다 빠져나오는데 나 이래 높고 이래갖고 심어놨기 때문에 고랑하고 한 이만큼 차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게 토성이 매우 불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땅에서 우리가 비료를 간주했을 때 이게 그 착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나빠지게 요 나무들이 점질토에 뿌리를 잘 못 뽑고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 우리는 두둑을 잘 했는데 이 나무가 이 정도 연식이면 나무가 아주 힘있게 커야 되는데 포도로서는 이 나무가 5년생이 돼도 좀 부실한 나무가 생겼다는 거는 이 토양 분석표가 맞다는 거죠. 토양 분석표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완계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배수 등급에 대해서 좀 그런 복판 부위가 그래요, 가쪽에 그래요. 어느 위치가 있을 거예요. 김천에서 장마 끝나자마자 한 30% 죽은 농가가 있거든요. 복판쯤에 탁 들어가면 두 줄이 그래. 한 줄은 아예 나무가 잘 안 커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대표님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본인은 배수가 잘 됐는데 요거나 나무가 그래서 그 두 줄을 예. 안 되는 줄을 간을 묻어갖고 물을 빼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 줄만. 그 등급의 요 차이가 나는 게, 요 등급에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이거 비닐을 깔입니까 안 깔입니까? 비닐은 안 깝니다. 안 깔입니까? 그 대신에 차각만 깔아놓습니다. 창한번 깔아야. 복판에 이래 가운데만 나무 밑에는 이만큼씩 떼어놓고 복판에 그 물 떨어지는데 예, 예. 그리고 그리고, 때문에 이만큼 있잖아요. 그거만 이래 차각만 깔아. 예, 점적을 하지 말고 쿨러를 주세요, 물을 이제. 쿨러를 줘서 뿌리를 분포도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뿌리를 점적으로 주니까 이게 이제 배수 불량에다가 가습에다가 나무가 못 커버리죠. 전전 말고 쿨러가 있는데 예, 그 매물시비 한다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울로 달아놨어요. 지금. 예, 그래서 말했던 이 아래쪽에서 물을 줘야 이건 나무가 안정화되겠다. 안정화. 대구 경산에 거기 있는 농가에는 두둑이 요만큼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찰당에 물이 질질 찡겨. 그런데 예, 대표님 그저 봉지 쌀 때까지 날이 이렇게 크고 좋지만은 예, 봉지 딱 싸놓고 나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비켜보면. 맞습니다. 그게 어제 그 강의한 내용이 지배인 하여튼 요건 요 배수 요거는 새로 잡아 있어요. 예. 배수가 불량해서 이 비료가 바닥에서 못 움직여. 그한 나무가 뿌리가 짝짝 내가 뻗어 있다. 2,000평 총 여서 이런 게 네. 54평가였어요. 2,000평에 54포, 8월 12일 1,000평에 25포거든요. 100평에 2.5포거든요. 큰 문제 없는 양이다. 그런데 이 밭에서 못 받아들인다. 토양이. 이제 하나 풀자. 하나만 요걸 배수만 풀고, 그죠? 요거는 좀 바로 잡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땅들은 우분이나 톱밥 같은 거 해가지고 물리성을 교체해야 됩니다. 물리성은. 그래 땅을 점질성을 좀 풀어줘야 된다. 배수 불량이라는 거는 점질성을 늘려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초생재배라든지 풀을 키워가지고 구멍을 뚫고 물을 빼야 돼. 힘들더라도 초생재배. 풀을 기르면 구멍이 쪽쪽 뚫려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풀을 키우면요. 예, 풀을 키우면 구멍이 뚫려서 배수가 돼요. 이제 조금 이해됩니까? 예. 예, 풀을 키워서 구멍을 뚫고 배수를 늘려야 된다. 로타리 쳐서는 안 된다. 자꾸 로타리 치면 달라붙어가 배수가 잘 된다. 이제 요 부분 이해되죠? 예, 그리고 토양 안 분석에 그래도 작년에 우분을 여가 쫙 깔아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풀을 키워요. 풀을. 예, 지렁이 구멍 몇 개 뚫어가 안 된다. 지렁이 똥구멍 이거 몇 개 들어가고 안 된다. 지렁이 생기려고 해도 또 시간이 갑니다. 지렁이가 아니고 그 두더지가 온 밭을 다 되나요. 두더지 쓰실 분은 나무가 그 불량 싫어지. 이제 두더지는 또 잡으려고 하면 구멍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보나 많아요. 예, 두더지 구멍에다 식용유면 냄새가 안 옵니다. 이제 좀 이해되죠? 아무 식용이나 보면 됩니까? 예, 예. 폐식용유 해도 되고, 헝거. 그리고 지금 나무를 갖다가 두더지가 쑤시 뿌린 것도 있고, 배수 불량하고, 요런 게 개매진 것 같아요. 두더지 쓰셔가지고
사과나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기나무도 안 근데 나무는 안 한다기. 죽거든요. 도대체 수시도. 죽지는 않은데 힘이 없어, 이발이 없어. 예, 뿌리가 그게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네. 거수니까 힘이 없 나무가 힘이 없어.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좋은데 바깥에 비 맞는 잎은 또 이게 걸거에 아까 지금 네. 이게 말라 들어가요. 이게 걸거 한쪽에서요. 예, 예. 그런 거, 저는 그 다 유튜브 방송에 있으니까. 그 유튜브 봤지요. 예, 예, 예. 유튜브 방송에 이파리가, 이제, 뭐 한 가지 건데, 요거는 배수대에서 얘기하시고, 예. 그 초생 재배를 해야 되겠다. 풀로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뿌리 분포도를 늘려야 되겠다. 뿌리를. 그래야만이 이 나무가, 요 나무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맞아지겠다. 두둑은 잘 만들어놨는데 뿌리가 좀 약하다. 그럼 요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비롤모가 얘가 잘못됐다면 배수 불량이나 중간에 막히진 않았어요. 중간에 이만큼씩 다 있어요. 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고 여기 배수 불량 요쪽으로 가고, 그럼 두더지가 뚫어가지고 나무가 힘이 없는 나무들이 일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더지 피해 많이 줍니다. 밀양에 가면 철뚝 옆에 그 깻잎밭이 있어요. 그 가을에 철뚝이 맨날 터득거리니까 이놈 두더지가 요 집에 딱 가버려. 깻잎 심으면 땅이 다 들려있어 이만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두더지 쑤시면 안 돼. 나무도 안 돼. 예. 깻잎을 갖다 이만큼 들어놨어. 땅을 딱 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아무리 조사해도 척경이 탁 그냥 푹 들어가 버려. 또 푹 들어가. 그래서 발로 꾹 밟고 이만큼씩 다 내려가 버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땅이 안 돼. 예, 두더지 많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다. 그래서 두더지 그 집에 가서 이거는 도저히 대책은 없고 징을 치라 그랬어. 징을. 두더지 쫓아버려. 징을 매일 치고 다니라 그랬어. 근데 징을 치라고 또 안 해. 징을 두드려 보면 두더지는 기가 따가워서 네. 지금 그래 알이 안 가는데 그게 그러면 이제 지베린 거 또 풀어볼게. 어디 강의에 있습니다. 어디 이게 강의? 강에 오늘 안 했던데. 예? 아직 안 올렸어. 어제 그 상주도 삼주 내가 비가 와서 못 갔는데 못 가고 일이 안 예, 돼. 그래서 그 지금 식용이 그것도 포도 알이 안 크는 게 지베린 과다를 해가지고 농사를 멈춰가지고 망친 농장이 맞는데 1차 지베린 1차 이상 없고 2차에서 일어났더라. 2차 지베린 시기에 온도가 높았더라. 작년보다 올해 대한민국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높았지요.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어났더라. 그래서 김천에 6월 5일에 한 집 이상했더라. 6월 10일 이후 6월 11일 날에 경산에 요거는 이상했고 요것만 이상했더라. 요 날짜는 온도가 영상 3도가 낮아요. 요는 아침 기온이 영상 3도가 높아요. 요거는 16.8도, 요거는 19.7도. 요 차이네. 요 때문에 오후 3시까지 한 게 장애가 있더라. 요 반만. 이제 이해되나요? 예. 똑같이 관리했는데 한 사람 건데 그 강의한다 그러니까 요 밭에 가자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 여기 가서 뭐 배울 거 있냐고. 잘한 거면 자랑나는 거지. 요 밭이 잘못된 이 밭으로 가자. 같은 밭에. 그가 제가 계속 하던 밭에 여기 가야 되지. 여기 잘 됐다고 여기 잘못됐다고 요거 숨기고 여기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밭이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그 전화기 듣고 나서 저는 기상청에 전화를 해가서 그 지역의 날씨를 뽑아본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지베린 온도는 25도인가 이상 되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온도가. 그래서 상주의 모수농협의 상담사 윤세진 상담사님이 우리가 물 8대 16리터에 지베린 8개 풀메트는 그 한 개 열었으라 그러죠. 8대 8대 1 해라 그러죠. 근데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20리터로 해라는 거죠. 20리터에 8대 1로 하는 게 더 올게 괜찮더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 작년보다 올해가
봄에 온도가 3도가 상승했다는 거죠. 지베린 처리할 시기에. 그래서 지베린 처리 1차, 2차를 좀 땡겨라. 그래서 요게 전체가 그렇습니까? 따로 좀 차이가 납니까? 밭 전체에서. 예, 전체가 다 그렇진 않고 그렇죠.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쪽이 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밭을 요렇게 됐을 때 오전, 오후 나누고 온도 나누면 어디? 여기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그랬어요? 여기 아니 그랬어요? 그거는 다 이래 햇빛에 해가 뜨면 하루 종일 빛 받는 아니요. 양이거든요. 센터 여기 중앙에 열이 제일 많아요. 중앙이 제일 많고 이 각도의 세 등분을 하면 1, 2, 3 요렇게 어디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훨씬 한 이쪽에. 여기죠. 예, 예. 온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일어났다고. 그럼 양쪽에 여기는 좀 덜하다는 거예요. 양쪽에 여기. 그래서 이제 제가 밝히 드릴 거는 요거를 밝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황금알 농법 대표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베린 우리는 내가 피해가 일어나는 내 밭을 알지 않습니까? 이 밭에 여기가 그래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 집에 지베린 나쁘다. 막 나쁘다 이게야. 나쁜 게 나쁘다 그런 것도 맞고. 그런데 나쁘면 얼마를 나쁘면 몇 프로가 나쁘고 날짜는 언제고 위치는 언제고 그래야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나쁘다 하기에는 큰 제가 난리가 됐다. 난리가 났더라도 분석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제 우리는 탐색해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밭만 그러냐 저 밭만 그러냐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 밭이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온도 때문에 그러고 그 밭이 기류가 잘 흘러. 바람이. 그날 기류가 멈춘 밭하고 기류가 일어난 밭하고 또 달라요. 바람살이 잘 통하는 밭이 있고 안 통하는 밭이 있어요. 근데 이 골이 가로로 있는 바다고 예. 세로로 있는 바다고 다르더라고요. 아니 동네마다 그 바람살, 바람골.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바람골 때문에 동서방향 하우스냐 남북방향 하우스 이거거든요. 그게 동서로 돼 있느냐 남북으로 돼 있느냐. 그래서 밭 하나는 이게 동서고 예. 골이 하나는 남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산의 지형에 따라서 바람이 흐르는 골이 있어요. 바람길. 그거의 관계를 또 많이 받아요. 바람길에. 그것도 영향이 받는데 이 날짜도 또 관계가 있고 그 날짜 온도. 우리가 일기예보로 보면 온도가 또 안 같죠? 오늘보다 내일 높기도 하고 모레가 또 더 높아지기 아니라 낮아지기도 하고 요런 관계. 그날 하루에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금 발생한 게 지베린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 여기 부위에 거의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발생한 게 황금알 농법 하건 안 하건 많이 오래 발생했다. 경산이 좀 심하다. 경산이 좀 더워요. 경산이 좀 덥다. 경산이 좀 심하고 그래도 김천이 좀 덜합니다. 김천이 온도가 좀 경산보다는 시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황금알 놓고 볼 때 계속 했거든요. 예. 그런데 봉지 쌀 때까지 잘 되지만은 봉지 딱 싸고 난 때는 뭐 크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때문에 요거 지베린 때문에 경산에 여기 이야기했죠. 요 날하고 이제 이 집에는 요소밖에 안 줬거든요. 요소밖에 안 주고 강의할 때 그 뒤에 이제 NK 그 조례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요 집에 1200 이 집에 요 두 개가 합해서 1200 한 50평 돼요. 1250평. 3만 장을 땄거든요. 1250평 3만 장 땄는데 다 좋아요. 내년에는 3만 장이 아니고 4만 장 따라 그랬어요. 아주 흙가지가 많으니까. 두 개씩 안다는 송이가 많으니까. 그래 달아도 이상 없다.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올해 발생한 요 원인 때문인데 요 집에서 일어나는 걸 분석하면 전날 한 거는 영상 3도가 낮은 건 이상이 없더라. 그 뒷날 한 거 요 밭에만 오후 3시 이전까지만 이거 오후 6시에 또 소나기가 왔어.
그 뒤에는 또 괜찮다. 그리고 모르고 마칠 때 돼서 두 번 찍어본 거 있죠.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예쁜 거 있죠. 너가 그거는 솔박 야물어져 버려. 지변이 두 번 찍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온도를 맞추려고 하면 이 환풍기 이런 거 따라가서 좀 붙이면 도움이 될까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환풍기 예. 공기 순환을 시켜줘도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하늘 전체가 근데 여 분다고 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이 지역을 전체로 온도를 3도 올리는데 이거 뿌린다고 바람이 내려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런데 하우스 같은 거 하고 돼 있거든요. 그 하우스 안은 이 공기 순환을 좀 시켜주면 안 나을까요? 환풍기 따라가. 하우스는 일찍 지변이 나면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해야 되거든요. 하우스는 지변인 과다 피해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 왜 일찍 하니까. 제가 올해 처음 달았기 때문에 노지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하우스. 하우스 돼야. 그런데 하우스가 노지보다 시원합니다. 하우스가 지변인 가다가 하우스가 더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우스가 비닐이가 일산 비닐이 아니자면 하우스가 더 안 일어나요. 근데 8월 12일쯤 그 요소를 이었지만 하우스 속에 있는 게 더 잘 죽어요. 나무가 다 죽어버려요. 진짜 나무가 다. 온도가 그때 33도 4도 올라갔었잖아요. 예. 다 죽어버려요. 나무가 진짜. 거기 하우스 환경이에요. 거기도 땅이 내나 여기 몇 번입니까? 그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안 가왔습니다. 그래요. 배수 등급이 158번지가 배수 등급이 아주 불량이 나와요. 158번지가 아주 배수 등급이 불량이 나와 있고 운공리 911번지하고 예. 922번지는 배수가 양호 나와 있어요. 밭이 달라요. 배수 등급이. 그래서 요 등급을 아마 보시면 아마 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보시고 그 두더지는 꼭 처리를 하이소. 예. 그래 지금 두ধ 풀나가지고 그거 다 약을 이어놔서 잘 먹어요. 안 죽어야. 예, 안 먹는다고 그 약을. 예, 두더지가 쑤시면 나무가 힘이 없어요. 두더지가 좀 찔러버리거나 그리고 나무가 열매가 이제 커가면 과일이 커가면 그 잎이 더 또 그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때 그 시기에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이럴 때는 지렁이가 많이 나오고 두더지가 더 많이 다녀버려요. 날씨가 이게 저녁에 지렁이가 기어가다 나오거든. 두더지 구멍으로. 그러면 두더지가 더 많이 다녀버려요. 어떻게 되는지 쟤들이 지렁이 나오면 알거든. 그러면 우리 밭에 지렁이가 지금 많다 소리예요. 와 바깥에서 보면 막 기어다니고 이래요. 그 지렁이는 어떻게 잡냐면 그 식용유 물 20리터에 물 20리터에 식용유를 1 내지 2리터를 넣고 퐁퐁을 100에서 200cc 넣고 요걸 갖다가 바닥에 싹 살포하고 쿨러로 물을 퍼보면 물이 내려가 짜봐서 지렁이 다 뒤져버려요. 쿨러로 바닥에 물을 퍼버리면 요 물이 내려가 식용유하고 퐁퐁을 섞인 물이 내려가면 지렁이들이 덩들이 따고 다 튀어나와 죽어요. 지렁이부터 싹 잡아요. 두더지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렁이부터 싹 잡아요. 지렁이를 요래 가지고 사과밭에 1년에 한 3번 정도 치는 거 안 와요. 두더지가 바닥에다 제초제 칠 때 식용유하고 여가 몇 번 치고 나니까 이제 가을 되니까 두더지 안 와요. 몇 년째 두더지가 매번 오던 걸 갖다가 요 식용유하고 퐁퐁하고 쳐가지고 비가 오가지고 요 국물이 내려가서 기름물이 내려가서 두더지 지렁이 덩더리가 따고 다 튀어나와요. 그 지렁이 싹 잡아요. 선충도 잡힌다. 이렇게 합니다. 선충도 잡힌다. 그 배추 강원도에 배추하는 농가에서 요 방법을 써가지고 여름 배추에 선충 잡는 방법 속에서 물 500에 식용유 한
한 25리터 정도 넣고 퐁퐁 한 3리터 정도 넣고 해석해갖고 바닥에 전밭에 뿌려주고 로타리 쳐버리면 기름이 땅에 섬에 들어가서 요게 그 선충이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지렁이처럼 피부에 바로 닿으니까 선충이 죽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그렇됐을 때 알 좀 키우고 당도 올릴 방법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얘를 갖다가 올리자면 우리 어제 강의할 때 송경식 대표가 지금 어제 인산으로 풀어야 된다 했거든. 인산으로. 그래서 인산 가리비료, 인산 가리비료를 관주를 해가지고 푼다. 인산가리를 그래서 포도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포도에만 식물은 어떤 식물체가 우리가 생각하던 왜 그걸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종만. 그래서 경산의 거는 우리가 포도가 석회암지대에 사는 거예요. 석회암지대. 유럽종 포도가 석회암지대에 사는 거기 때문에 경산의 거는 어디 규산을 뿌렸어요. 규산을 뿌리고 우리가 용성이비 흐른 거 나오는 거 있지 동네. 그 용성이비를 뿌리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이 규산 때문에 세력이 억제가 비록기가 떨어져 가지고 장애가 일어났어요. 잿빛 곰팡이가 일어나고 뭐 이상한 다른 게 일어나고 송이를 조금 한 덩굴에 두 송이 달 걸 한 송이 단 게 좀 생겼어요. 요 규산 때문에 잎이 노랬거든요. 비록 그런 바를 안 받더라. 지금은 얘 때문에 더 좋아져 있어요. 얘 때문에. 그래서 포도에서는 매년 석회를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석회를. 그리고 얘들은 가리는 순환작용에 이동을 많이 해주는 성질가 있거든요. 가리가. 근데 가리가 많으면 또 나빠서 안 돼요. 가리가. 근데 요 두 개를 안 하고 20에 20짜리 비료를 간절 좀 해줘라. 이제 지금 곧 수확 때 되잖아요. 수확 때니까 요게 더 낫겠다. 관지형 비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계속 그 하우스 겨울에 고추에 주면 고추가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100리터에 얼마씩 넣어야 돼요? 100평의 줄량, 예. 100평의 줄량 한 3kg 정도죠. 그 줘보고 반응을 다시 살펴보고 더 줘는 건 괜찮다. 한 일주일에 한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상 갔을 때 요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지 말고 지금 두더지가 안 온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확인해야 돼요. 두더지가 많이 된 저 뒤쪽에 가서 확인하면 이거 확인이 안 돼요. 앞쪽에 사람 많이 다니는데 두더지 잘 안 오니까 그쪽에서 요걸 관주하고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걸 관주하고. 대표님 그럼 이시가 높은 땅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이시가 높은 땅에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가 특정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비닐을 깔았거나 뿌리가 위에 떠 있거나 이런 행동이 좀 다른 면이 나타났어요. 포도만이. 그래서 뿌리 분포도가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초생 재배가 뿌리가 분포도를 올리거나 하여튼 뿌리 분포도를 늘려야 되는데 뿌리 분포도가 낮으니까 분명히 비료는 있는데 반대 방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을 이래 쿨러 하든지 그 점적으로 퍼면 바닥이 시퍼렇거든요. 그렇지. 인산이 많다 하는 게 너는 그렇지. 인산이 많은데 인산을 주고 풀었다고요. 주고 퍼졌다고요. 예. 그러면 뭐 물타 인산가리 이러면 이어도 되겠네. 예. 똑같죠. 요거니까. 예.
그래서 그 성분 가지고 했는데 경산에서는 이런 걸 전혀 안 썼으니까 그 손 대표가 한 거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안 써도 여기는 전혀 없으니까 요소만 주다가 지금 이제 바꾸고 있으니까 잎도 좋고 모든 게 다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층과 분포도를 좀 넓히 앞으로는 우리가 포도에서 우리가 사이마스케트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데 유럽종의 특징의 특별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샤이마스케트 캠벨 같은 건 완전히 그 뭐 아무데나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샤이마스케트라는 그 특성 때문에 자기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바이로드 하는 거는 하지 말아. 그런 말은 가리 가다 곤열상이다 그런 내용 한 거 있죠. 그런 거 마찬가지. 그럼 연면시비 같은 거 칼라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리 이런 거 이거 쳐도 될까요? 아니 잎이 두께가 진할 때 해냈어. 색이 청색이 진청색이 있고 부드러울 때 가리를 써야 되고 잎이 진하고 좋을 때. 근데 그 가원에 지금 전체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고요. 어디가 좋은지. 요 비만연 안쪽으로는 좋아요 잎이. 아 노지에. 예. 아니 그래 붉은 줄기도 없고. 예, 그러면 잎이 좋으면 지금 연면 시비에 요 관주로서는 요런 비료를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면 시비에 설탕을 한 500g에서 한 1.5kg까지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칼라를 1.5L를 쓰면 되고, 그 염화가리를 한 500에서 1kg까지 쓰면 되겠다. 아 그거는 예. 유튜브에 예, 요소를 안 넣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잎이 좋으니까 염화가리니까 돌려 빨리 이제 돌리면 된다. 그래서 여기 땅에 질소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여기까지 그만하고 다른 분,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 토양 분석했는 데서는 별로 뭐 나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과다죠. 뭐가 과다가 돼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인산이 과다일 거예요. 자, 인산이 유인산이 200에서 300인데 475예요. 칼륨이 0.3에서 0.6인데 1.2가 나와요. 칼슘이 0.5에서 5.0에서 6.0인데 7.3이 나와요. 마그네슘이 1.5에서 2.0인데 2.1이 나와요. 그럼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과다죠. 부족이 아니고. 노지 고추꽃을 남북으로 타면 좋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있는 일인가요? 이제 동서로 타냐 남북으로 타냐 그 차이인데 네. 햇볕이 이래 타고 넘을 거냐, 햇볕이 이 방향으로 볼 거냐, 이 차이거든요. 햇볕 광량 이게 전체를 햇볕이 넘나들 거냐 한쪽으로 볼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은 물 빠짐 좋은 쪽으로 타야 되는 방법 없어요. 물 빠짐 좋은 쪽으로 배수를 타야지 남북으로 타고 동서로 타는 건 반반할 때 하는 이야기고. 예. 햇빛이 양기하고 음기하고 뭐 그래 해도 유튜브 방송에 보면 자 여기에 떠서 이 해가 이리 지면 이쪽에 들어있는 고추가 끝말임이 많이 나와요. 이쪽에 적게 나와요. 이제 이해되죠? 이리 타고 넘어가 이어서 석양에 일조량이 많으면 이쪽 고추들이 끝말임이 많이 나와요. 끝말임이. 그래서 햇볕이 오른쪽 왼쪽 4도 뭐 한쪽에 많이 오고 한쪽에 적게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 비슷하고 비료량을 간을 잘 맞춰라 그러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고루고루 삐쩍삐쩍이면 그거 잘 맞추는 게 우리가 작업 환경 때문에 또 안 맞겠죠. 예.
이거 골 잘못하면 삐뚤밭에 엉뚱하게 돼버리겠죠. 그 물 빠지면 좋게 타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 부족분은 우리가 설탕이나 12량으로 맞춰라. 고추 골 타는 거. 예. 대표님 저 사과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사과에. 네. 또 다른 분하고는 마지막에 사과는 하나 따로 빼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 골드 그린 칼라하고 설탕하고 이거는 언제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중에. 고온기에서는 오후, 저온기에서는 오전에 치는 거는 뭐 관계 없습니다. 오후 한 달째 쳐도 됩니까? 저온기에는 관계 없는데 고온기에는 오후에 쳐야 됩니다. 오후에 그냥 3시 이후에. 3시 이후에. 기름 소독하고 섞어 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영양제는 기름 소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농약하고 영양제하고 하거나 기름 소독을 하거나 그건 관계 없습니다. 다 섞어 갈 필요는 없고. 지금 기름 소독이나 설탕이 그 탄저병에도 좀 도움이 됩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기름 소독은 균을 많이 죽이고 또 균을 못 오게 코팅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름. 저것을 그 연면식 했을 때 그 옥수수에 한번 해보니까 잎이 그 좀 노랗게 이래 검으로 좀 노랗게 되는 게 있던데 예,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기름이 기공을 막기도 합니다. 그 하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개발자는 저녁에 그 랜턴 켜고 하라. 그 잎이 키가 크니까 이래 하다 보면 위에 밑으로 많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사과를 따리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과를. 그래서 채소 종류나 이런 걸 다 요번에 질문하셔도 돼요. 과실이 잘 안 여는 원인은 거의 대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잎 두께가 두껍고 좀 약간 단단해지면 열매가 안 열고 생육이 부진하는 게 없다는 거죠. 다 잘 된다. 예. 저기 또 있네.